자, 들으신 것처럼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2,800억 원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나오자 법무부는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 배상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피 같은 세금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는 모두 다 찬성을 할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소송이 또 지연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 또 이자 비용이 또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한동훈 장관 이야기처럼 뭐 우리가 다시 또 그 절차를 진행해가지고 전부 승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어제 그 결과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충분히 네. 아주 그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한 것이, 왜냐하면 전문가들 이제 변호사들 하는 이야기가 한 1조 정도는 우리가 맞을 것 같다. 그 이야기가 대다수였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는 뭐 한 3천억 정도 예. 그 정도 금액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법무부나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중재판정부가 저도 대한상사 중재인 하고 있지만은 예. 그 큰 사건 같은 경우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명은 이제 뭐 얼마라도 한 3천억이라도 이제 배상을 하라 이렇게 내렸지만, 한 분은 우리나라 책임이 없다 예. 이렇게 결정을 내렸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좀 많이 짙게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왜 우리나라가 그 론스타한테 돈을 물어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아마 그 소송을 갖다 하면서 중재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케이스를 찾아보니까 네. 엔론 사태 그 관련해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이와 같은 그 2억 달러 그 결정을 받았었는데 그거를 취소 신청을 해서 인용된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법무부가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변호사님, 어떤 부분을 그러면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조금 네. 승소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제 중재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뭐 ICC 같은 것들도 있고 한데 네. 그런 ICC 같은 중재 판정에 대해서는 각 법원에 그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ICSID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협약 자체에 불복을, 외부에 대한 불복은 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 그 협약 내에서의 절차만 인정이 되는데, 제가 보면은 그 판정의 취소라고 하거든요. 어널먼트라고 영어로. 예. 어널먼트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 사유가 5가지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주로 이제 판정부의 구성이 부적절하거나, 네. 판정부가 권한을 남용했거나, 아니면 판정부가 뭐 심지어 부정행위를 했거나, 절차 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했거나, 그다음에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만 어널먼트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것 중에 하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법무부에서 기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이제 네네. 배상금을 다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렇다면 이 돈이 결국은 세금에서 나가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나가는 건지, 또 그리고 이거를 다 한 번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 협약, 그 ICSID 협약 54조 1항을 보면요, 각 채약국은 이 판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해야 하고, 그다음에 각국의 법원의 최종 판결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판정상에 따른 금전상의 의무를, 돈을 네.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 2억 1천만 불, 2억 1,600만 불 정도 그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마 이제 취소 신청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그 정도까지 시간은 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이 중재 판정, 국제 중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재판하고는 틀리게, 우리나라에서 예컨대 채무자가 패소 판결 받았어도 그냥 배째라 그러면은 그때는 강제 집행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강제 집행은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베네수엘라 같은 그 중남미 국가에서는 뭐 돈 못 주겠다 이렇게 또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돈을 주기는 줘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환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1,350원 이 정도 되는데 한 1년쯤 뒤에 예컨대 환율이 뭐 한 1,100원, 1,000원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연이자 감안해서도 이제 우리나라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고려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어쨌든 제가 찾아본 것도 뭐 엔론 사건, 뭐 샘프라 사건 예. 몇 가지 그 인정된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해가지고 한번 뒤집어 보겠다. 한동훈 장관이 네. 진짜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이번 그 결과에 대해서 판정에 대해서 네. 우리 정부가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네네. 론스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또 배상금이 더 커질 그럴 가능성,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어널먼트가 인용이 네.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걸로 해서 우리가 승소한 게 아니고 중재가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결과가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변호사들 재판을 예. 했을 때 누가 이겼느냐, 일부 판결이 났을 때 누가 이겼느냐, 누가 더 화가 많이 나는지를 따져보면 누가 이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론스타에서는 8억 7천만 불의 그 합의하자고 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치면 이게 1조 한 2천억 되는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론스타에서는 한 8억 7천만 불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나와본 거는 2억 1천만 불 조금 넘었단 말이죠. 예. 그럼 6억 5천만 불 손해를 본 거예요. 지금 시세로 파면은 8,740억. 그렇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저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론스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예. 네. 여기에 대해서 미리 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국방부가 BTS 병역 특례 논란에 대해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전에도 제가 그 BTS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국민 여론조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우리가 국민의 대표이긴 하지만은 국민들 전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빨리 할 필요가 있어요. BTS 문제에 한해서.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 회의 때 제가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빨리 데드라인 정해놓고 그 안에 결론 내린다. 그리고 네. 여론조사 빨리 하자. 근데 병역을 결정하는데 여론조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런 거 결정을 하고 법무부 장관, 병무청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역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예술체육요원에 대해서 네.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무청장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가 있을 때 그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면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럼 예술체육요원은 병역 말고 이제 다른 일들을 갖다가 하면서 2년 10개월 동안 복무를 하면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오는 건 왜 나오는 거냐면요. 그 병역법 시행령에 어떤 사람을 그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국제예술경연대회, 뭐 국내예술경연대회, 뭐 국가무형문화재,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이런 네. 경우로만 지금 시행령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BTS는 아무리 유명하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대중문화인 아니겠습니까? 예. 대중문화 관련해서 무슨 특별한 콩쿠르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 유승준 씨 관련된 그런 예. 일들도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연예인, 그 스스로 돈도 많이 벌고 있는 대중연예인들한테 병역 특례까지 주는 게 마땅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시행령 개정을 아직까지도 지금 사실 그 안 하거나 못 하고 예. 있었던 것인데, 이 부분을 한번 건드려 보는데 그거를 장관이나 병무청장이 아닌 여론조사에 맡기겠다? 이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 국방부가 이 문제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을 그동안 보여왔는데 네네.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혹시 뭐 계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2030년도에 부산 그 세계 엑스포가 있었다는 거자, 예.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BTS가 홍보대사로 그 위촉이 됐는데, 아마 이제 군 복무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뭐 부산시장이나 아니면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런 논란이 더 촉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혁진 변호사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